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중산층으로 가는 길,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 바빌론 빌리지 촌장 인사드립니다. 저번에 여러분들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활용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레버리지 활용의 가장 안정적인 방법에 대해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레버리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레버리지 정의가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을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대출, 빚, 부채, 타임 자본 활용, 지렛대 효과, 등등등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타임 자본을 잘 활용 또는 이용해서 본인의 자본의 그런 그 수익률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금융 쪽에서 보면 대출을 잘 활용하자 이렇게 좀 요약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촌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셨다 하더라도 투자나 재테크를 시작하실 때는 사실은 레버리지, 결국은 대출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대출을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부정적 생각과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 편견,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꼭 깨시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담감, 그 다음에 부정적 인식, 공포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행에 못 옮기시는 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많고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놓친 기회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떠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레버리지 활용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생각의 전환을, 이제는 우리가 행복한 중산층으로 가기 위해서 종잣돈도 모으고 공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긍정적으로 어떻게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이냐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의 틀을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촌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 레버리지 활용, 부동산 첫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촌장은 감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아파트 분양 시장의 참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아파트 청약 분양 시장, 그 시장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입지가 좋고 어느 지역이 좋고 어느 가격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 시장 그 구조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최초에 어렵게 모은 종잣돈 활용에 레버리지 활용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그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여러분들 분양 시행사에서 분양을 했을 때 분양 가격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분양 가격이 이 세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금 10%, 그 다음에 중도금 60%, 그 다음에 잔금 30%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선분양 시장입니다. 아파트를 먼저 지어놓고 여러분들이 돈을 내서 바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분양을 하고, 그리고 분양 가격을 순번에 맞게끔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나머지 잔금. 그래서 건설하는 그 기간, 보통 세대수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2년에서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나눠서 금액을 지불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덜컥 내가 10%밖에 계약금밖에 없는데 나머지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부담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좋은 마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중도금인데요. 이 중도금 60% 같은 경우는 중도금의 의미는 뭐냐면 잔금 전에 지불하는 금액, 그리고 그 거래에 있어서 내가 진심으로 이 계약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 라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뭐 이행 착수의 그런 근거가 되겠죠.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중도금 60%는 되게 재밌는 것은 시행사가 이미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과 분양 계약을 맺으신 계약자들은 차별 없이 중도금 대출 진행해 줄게 라는 조건으로 분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내가 지금 소득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지금 신용점수는 몇 점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러 금융기관에 간다면 차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도금 시장 같은 경우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단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용도가 안 좋아서 신용불량자라든가 아예 소득이 없다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차별 없이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도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60%니까 그 가장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5차나 6차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진행되는 기간 동안 중도금에 대해서 또 시행사에서 마케팅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프로모션을 또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금 유의자 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약간 편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또 있는데요. 중도금 이자 후불제. 자, 중도금 대출 받는 기간 동안 일단 이자는 안 받을게. 그 대신 잔금 입주할 때 그 기간 쳐서 그때 이자 한 번에 내. 이제 이런 조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도금 무이자 조건. 중도금 대출 해주지만 그 이자는 안 내도 돼.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가장 좋겠죠.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차별 없이 중도금 60%는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3년이 흘러서 여러분들 이제 잔금 내는 또는 입주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잔금을 준비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출금을 여러분들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레버리지 활용에 대한 그런 또 기회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최초에 3년 전에 여러분들이 계약금을 10% 내시고 분양을 받으셨을 때 그 가격과 3년 후에 입주 시점에 그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분 플러스 그 다음에 기타 호재들이 반영해서 분양 가격보다 더 아파트 가격이 가치가 상승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주가 얼마 안 남는 그 시점에 보면 입주자 예정자 협의회라는 게 결성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 지역 내 그 금융기관과 집단대출 협약을 맺습니다. 그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계약하신 분들은 그 은행과 집단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말 그대로 중도금 내는 그 대출 금액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잔금도 또 낼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촌장이 말씀드린 이 구조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린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분양했던 가격과 잔금을 치르는 입주 시점의 그 분양 아파트 가격이 가치가 상승해서 달리 가치가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그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새로 하거든요. 그럼 보통 만약 하나 뭐 5억에 분양했다 치면 이 가격이 6억 또는 6억 5천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원래는 5억 범위 안에서 대출 또는 그 활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감정평가가 새로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대출이라든가 레버리지 활용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활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중도금 대출 분야에서 차별 없이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잔금을 치르는 그 시점에 집단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레버리지 활용 또는 대출을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촌장은 이 분양시장 참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구조가 레버리지 활용의 가장 안정적인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분양을 참여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분양시장에 참여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 입주 예정일 이 부분 꼭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왕이면 그 기간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길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매 제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전매 제한 말 그대로 분양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당첨이 돼서 분양권의 그 지위를 갖게 됐는데 분양권 이 거래를 규제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안에는 여러분들 거래할 수 없어 라고 막아놓는 그 기간이거든요. 이왕이면 전매 제한 기간이 짧은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매 제한 기간이 짧아서 최종 입주 기간 또는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전매 제한이 짧게 적용이 돼서 그 남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모르는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매 제한 기간도 같이 한번 체크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짧은 것을 꼭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팁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안정적인 레버리지 활용은 부동산 투자에서 아파트 분양시장 참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러분들 빌라라든가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쪽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어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분양시장에 참여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두서없이 촌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추가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활용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우리 같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분양시장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